미국의 뉴욕 현대미술관의 문화교류 행사에서 한국이 중국의 중추절을 훔쳤다며 크게 소리치는 중국계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그런 글을 빠르게 포착하여 촬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중국의 중추절을 훔친 것인가요? 과연 그곳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일하고 있는 28살의 클로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적 차이를 탐구하는 다큐멘터리를 주로 제작하며 다양한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기록해왔는데요. 최근에는 동아시아의 명절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대학에서 영화 제작을 전공하며 처음에는 픽션 영화를 만들고 싶었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그보다 더 저를 끌어당기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진짜 이야기, 특히 문화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픽션보다 더 흥미롭고 복잡한 것은 실제 사람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숨겨진 진실들이 많았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 이상이었는데요. 그것은 세상에 대한 저의 시선이자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도구였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과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명절과 같은 중요한 문화적 관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였답니다. 명절은 단순한 휴일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의 정체성과 역사 그리고 가족들과 사회의 유대감을 상징하는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저는 다양한 나라의 명절을 비교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결심하였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는 아시아의 두 주요 명절인 한국의 추석과 중국의 중추절을 탐구하고 있는데요. 이 두 명절은 비슷한 시기에 열리고 모두 가을의 달을 기념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문화적 의미와 전통은 완전히 달랐는데요. 저는 이 두 명절을 통해 각 나라가 어떻게 자신들의 전통을 발전시켜 왔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고유한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다큐멘터리의 자료조사와 촬영을 위해 뉴욕의 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문화교류 행사에 다녀왔는데요. 그 행사는 매년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유명하답니다. 올해는 특히 아시아의 전통 명절을 주제로 한 전시와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행사장에는 한국의 추석과 중국의 중추절이 각각 다른 공간에서 소개되고 있었지만 이 둘이 나란히 소개되는 것 자체가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행사장에서 저는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있었는데요. 여러 문화가 한 곳에 모이는 이 공간은 제가 작업 중인 명절 문화 다큐멘터리의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촬영을 하던 중 갑자기 한 중국인 청년이 소리치기 시작했는데요. 그 사람은 리타오라는 이름의 중국 유학생 출신으로 현재 뉴욕에서 활동하는 역사학자였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한 친구로 몇 주 전 저와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었죠. 그는 평소 중국의 전통 문화가 세계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으로 중국 문화 알리기에 열심인 사람이었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표정이 매우 격앙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빠르게 카메라를 돌려 그를 주시하였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중추절을 훔쳤다. 리타오는 손가락으로 한 곳을 지시하며 말하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국 측 부스에 걸린 코리안 미드어텀 페스티벌이라는 문구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부스는 추석을 홍보하기 위해 영어로 한국의 추석이라는 의미로 문구를 내걸었는데요. 이 문구가 리타오에게는 큰 불만을 불러일으킨 듯하였습니다. 이건 중국의 중추절이야. 한국의 것이 아니야. 그의 말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는데요. 파오차이를 김치라고 부르더니 이제는 중추절까지 훔쳐가려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의 시선도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그의 격앙된 표정에 잠시 놀랐지만 그 장면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는데요. 즉시 카메라를 들고 그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리타오 씨,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제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리타오 씨는 저를 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는데요. 당신이 몰라서 그래. 중추절은 중국의 전통 명절이야. 한국은 그걸 가져가서 자기들 것이냥 포장하고 있어. 이건 명백한 문화적 침해야. 라고 외쳤습니다. 리타오 씨의 말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중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훔쳐가고 있다는 주장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답니다. 리타오 씨는 그들의 대표적인 목소리였는데요. 그는 중추절이 중국에서 3000년 이상 이어져 온 전통적인 명절임을 강조하며 한국이 그것을 도용했다고 확신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야. 우리 문화를 훔치는 거라고.
리타오 씨는 강하게 말했는데요.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과 중국 사이의 문화적 갈등에 대해 깊은 불만을 품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추석과 중추절의 문제는 그에게 감정적으로 큰 상처를 준 듯하였습니다. 중국에서의 중추절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달을 보고 소원을 빌며 월병을 나누는 중요한 명절이야. 그런데 한국이 그걸 가져가서 자기네 방식으로 변형하고는 자기들 고유의 문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돼. 저는 리타오 씨의 주장을 듣고 그가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한국의 입장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리타오 씨, 한국의 추석은 중추절과는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추석이 농경사회에서의 풍요와 감사의 의미를 담은 명절로 신라시대부터 전해 내려온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중추절과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도 고유한 문화적 가치가 있지 않나요? 리타오 씨는 잠시 저를 쳐다보고는 바로 고개를 저었는데요. 그건 한국이 만들어낸 이야기야.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추절을 먼저 기념해왔고 그 영향이 한국에까지 미친 거라고.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 리타오 씨와의 대화는 쉽지 않았는데요. 그는 자신의 문화적 자부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한국과의 갈등에서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중추절이 추석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하는 한국인들도 많아. 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지. 우리 중국의 조상들이 만들어낸 중추절이 더 오래되었고 더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 저는 그에게 다시 질문했는데요. 그렇다면 두 명절이 함께 공존할 수는 없을까요? 서로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인정하면서 그 자체로도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존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리타오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은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는데요. 그때 행사장에 모여있던 다른 사람들도 리타오 씨의 목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몇 한국 관람객들이 다가와 리타오 씨와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였는데요. 추석은 우리 한국의 전통 명절이에요. 절대 중국에서 가져온 게 아닙니다. 어떤 한국인 남성이 리타오 씨에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리타오 씨는 더욱 격분한 목소리로 대꾸하였는데요. 그건 당신들의 생각일 뿐이야. 역사적으로 증명된 건 우리가 먼저였다는 거잖아. 행사장에서의 긴장이 한층 고조된 그때 민주 씨가 리타오 씨의 주장에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반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민주 씨는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출신의 요리사였는데요. 한국의 전통 음식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 제 다큐멘터리를 위해 추석의 의미를 설명하기도 하였었죠. 그녀는 문화적 교류와 이해를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리타오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추석이 중국의 중추절을 훔쳤다는 주장에 대해서 더욱 그러한 것 같았는데요. 민주 씨는 천천히 리타오 씨에게 다가가면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리타오 씨, 저는 한국에서 자라면서 추석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왔어요. 물론 중추절과 비슷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두 명절은 엄연히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추석은 한국 고유의 명절이에요. 민주 씨의 말에 리타오 씨는 약간 당황한 듯 보였는데요. 그는 자신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 씨의 침착한 반박이 예상 밖이었던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그거야. 중추절이 먼저 있었고 그 영향으로 한국이 추석을 만든 거잖아. 이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야. 리타오 씨는 자신의 손을 휘저으며 주장을 굳혔습니다. 민주 씨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는데요. 리타오 씨, 우리가 추석을 한국의 중추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외국인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명절의 핵심적인 의미가 가족이 모여 감사하고 풍요를 기념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의 추석은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독립적인 명절이에요. 리타오 씨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는데요. 뭐? 신라시대라고? 민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였습니다. 맞아요. 추석은 신라시대의 가베라는 축제로부터 유래하였어요. 가베는 왕실이 주최한 농사대회였죠. 가을에 추수를 마치고 그 풍요로움을 함께 기뻐하는 행사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추석으로 발전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해 농업 중심의 생활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된 한국 고유의 명절이라는 거죠. 리타오 씨는 여전히 신경이 곤두선 듯 보였지만 조금은 궁금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중추절 역시 가을의 달을 기념하는 명절인데 왜 두 명절이 이렇게나 비슷한 거지? 민주 씨는 그에게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가을 추수라는 개념 자체가 동아시아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중추절과 한국의 추석이 가을과 관련된 풍습을 공유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명절의 기원과 목적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전통은 분명히 다르답니다. 민주 씨는 손을 들어 추석의 의미를 강조하며 말했는데요. 추석은 단순히 달을 보고 그냥 소원을 비는 날이 아니에요. 추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차례예요. 차례는 조상에게 음식을 바치고 그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행동으로 이는 유교적 가치관이 강하게 반영된 한국의 특색 있는 전통이죠. 한국에서 조상을 기리는 의식은 추석뿐만 아니라 설날과 같은 다른 명절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은 가족 중심의 문화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죠. 반면에 중추절은 조상에 대한 제사가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대신 그날은 달을 통하여 자연과의 조화를 기리고 가족의 화합을 상징하는 날로 자리 잡았죠. 다시 말해 추석이 조상과 가족에 대한 감사의 날이라면 중추절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가족의 단결을 기념하는 날로 구별된다는 것이에요. 특히 중추절에서 달은 매우 중요한 상징인데요. 중국인들은 이 시기에 달이 가장 밝고 둥글기 때문에 달을 보며 가족의 평안을 기원하는 것이죠. 이러한 달은 중추절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 그리고 떨어져 있던 가족들의 재결합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의 추석에서는 달이 특별하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추석밤에 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명절의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추석은 달보다 조상과 가족의 결속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달에 대한 숭배보다는 인간 중심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죠. 리타오 씨는 입을 굳게 다물고 민주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요. 그의 표정이 살짝 누그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중추절은 그러한 조상과 감사의 의미가 없다는 건가? 리타오 씨가 물었는데요. 민주 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중추절 역시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중요한 날이에요. 하지만 추석이 좀 더 조상 숭배와 관련된 감사의 의미가 크다면 중추절은 달을 기리고 소원을 비는 쪽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죠. 명절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 기원과 의도까지 같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추석과 중추절은 각각 다른 고유의 명절 음식이 있어요. 한국의 추석에는 송편이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송편은 반달 모양의 떡으로 이를 만들어서 나누어 먹으며 가족의 화합을 다지는 거죠. 특히 송편은 속을 채워 넣는 방식이 다양하여 지역마다 그 맛과 모양이 조금씩 다른 특징도 있어요. 그에 반해 중추절에는 월병을 나누어 먹죠. 월병은 둥근 모양으로 달을 상징하며 그 안에 다양한 재료를 채워 넣은 중국의 전통 과자예요. 월병은 중추절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이를 나눠 먹으면서 가족들과의 결속을 다지는 풍습이 있죠. 송편과 월병은 그 모양과 의미가 다르지만 모두 가족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풍요로움을 기원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요소를 찾을 수도 있어요. 민주 씨의 말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두 문화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리타오 씨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참고해서 추석을 만든 건 부정할 수 없잖아. 그건 문화 도용이 아니야? 민주 씨는 한숨을 내쉬며 조금 더 신중하게 대답했는데요. 문화라는 건 그 경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긋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죠. 중국의 문화가 한국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그것을 훔쳤다고 말하는 건 지나친 해석이 아닐까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참고하고 때로는 교류하며 발전해왔어요. 그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리타오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 씨는 그런 그의 반응을 보며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전했는데요. 중추절과 추석도 그런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명절이 유사한 시기에 비슷한 의미로 발전한 것은 서로의 문화가 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유사성이 서로의 문화를 훔쳤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죠.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아닐까요? 민주 씨의 침착하고 논리적인 설명에 리타오 씨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이 보였는데요. 리타오 씨는 자신이 믿고 있던 사실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으려 하였지만 민주 씨의 말이 그의 생각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추석과 중추절이 그냥 각자의 길을 걸어온 거라는 거야? 리타오 씨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듯 물었는데요. 민주 씨는 그제야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두 명절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각각 발전해온 거예요.
물론 비슷한 시기에 가을이라는 공통된 계절적 배경 속에서 시작된 명절이지만 각자의 다른 전통과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소중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해야 할 일은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거예요. 리타오 씨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는데요. 그는 민주 씨의 말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민주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들의 대화는 단순히 두 명절의 차이만을 넘어서 더 큰 문제를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추석과 중국의 중추절은 표면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그 기원과 의미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이제 명확히 알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단지 그러한 명절에만 그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이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에 대해 끊임없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이 떠올랐고 저는 이 상황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죠. 사실 중국인들이 자신의 문화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새로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 문명은 그 자체로 굉장한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이 주변 국가에 미쳤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이 단순한 문화적인 영향력을 넘어 모든 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취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추석과 중추절을 둘러싼 논쟁도 그러한 흐름의 일환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은 점점 더 많은 문화적 요소들에 대해 자신들의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김치 논쟁을 들 수 있는데요. 중국이 김치의 기원을 두고 파오차이와 연결시키며 한국의 김치를 자신들의 문화라고 주장했던 사건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에서 오랜 세월 동안 발달해온 김치 문화가 갑자기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을 하면서 한국인들의 분노를 샀었죠. 이는 단순한 음식 논쟁을 넘어서는 문제였는데요. 김치는 한국인의 정체성과도 깊이 연관된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속적으로 문화적 우월성을 주장하며 다른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자신들의 것으로 흡수하려는 태도를 보였었죠. 이 같은 현상은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계획적인 문화적 독점의 욕망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의 그러한 주장들은 비단 음식에서만 그치지 않았는데요.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 역시 중국에서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복이 중국 소수 민족의 의상인 한푸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한복의 기원을 중국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으니까요. 이는 한국인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사례들을 접할 때마다 너무 불편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세계에서 각국의 전통과 역사는 소중한 자산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계가 흐려지며 문화적 도용이나 독점이 시도될 때 우리는 그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리타오 씨의 주장에 상당 부분 설득을 당하였었는데요. 그가 말한 것처럼 문화적 유사성은 곧 도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민주 씨의 침착하고 논리적인 설명은 저의 편견을 바로 무너뜨렸죠. 행사장에서 돌아온 뒤에도 계속해서 그들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추석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민주 씨가 설명한 추석의 전통과 조상에 대한 감사와 가족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궁금해졌죠.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언제나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진실을 담아낸다는 것입니다. 카메라를 통해 세상을 보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감정과 이야기를 포착하는 일이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죠. 추석이라는 명절이 단순히 조상들에게 예를 표하는 의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대 한국 사회에서 가족과 공동체를 어떻게 결속시키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후 저는 인터넷을 통하여 추석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하였는데요. 추석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인 송편과 한복을 입고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모습은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과 글로만 보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저를 점점 지배하였는데요. 한국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차례를 지내는 추석의 모습은 어떤 느낌일까? 전통놀이라는 윷놀이를 즐기며 웃고 떠드는 모습은 어떨까? 아마 제가 자란 미국에서 경험한 것들과는 전혀 다른 풍경일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낯설고도 매력적인 순간들을 제 카메라에 담고 싶었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추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궁금했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혹은 전통 명절에 대해 무관심한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등의 추석을 둘러싼 현대 한국 사회의 변화와 그 속에서 전통이 유지되는 방식은 분명 다큐멘터리로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하였는데요. 이번 다큐멘터리는 저의 경력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이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추석이라는 명절을 통해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전 세계의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바로 저희 다큐멘터리 팀에도 한국행을 제안하였는데요. 그들도 역시 한국의 추석을 기록하는 일에 매우 흥미를 느꼈답니다. 저희는 비행기표 예약을 마치고 촬영 장비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작업을 통해 저는 단순한 명절의 소개가 아닌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과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조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곧 카메라를 들고 한국으로 향하게 되는 저의 마음은 설레임으로 가득한데요. 혹시나 한국에서 촬영하는 저희들을 만나게 되시면 반갑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클로이 씨의 스토리를 들어보았는데요. 한국 고유의 명절인 추석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중국 동북공정의 끝은 어디까지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추석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신 민주 씨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나중에 클로이 씨의 한국 촬영 소식 또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응원의 댓글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개하시고 싶은 좋은 이야기가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